그러면 신상엽 KMI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 모시고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위원장님, 특히 지난 일주일이요. 숫자는 뭐 균등했지만 굉장히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지금 상황이? 지금 뭐 이제 수도권에서 예. 방역 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이제 잘 모르는 감염 예.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제 이런 전국이 또 일일 생활권이다 보니까 또 이게 이제 전국적으로 이게 확산되지 않을까에 대한 그런 우려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공동생활치료센터 운영 고려한다는 얘기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얘기랑 등치로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지금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과거 이제 다른 지역과는 달리 뭐 이렇게 뭐 구역은 나눠져 있지만 예. 실제적으로는 같은 생활권이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생활치료센터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은 코로나19 환자들을 이제 어찌 보면 치료하게 되는 예. 그런 센터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이제 3군데 정도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전용하고 서울 한 군데, 이제 경기 한 군데가 있는데 지금 아직은 환자가 많지가 않기 때문에 생활치료센터에 대한 그런 그 필요성이 좀 떨어지지만 향후에 이제 수도권에서 이제 좀 더 이제 광범위한 유행이 시작된다라고 그랬을 때는 뭐 지역별로 배분하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가까운 수도권 전역에서 이제 공동으로 생활치료센터를 운영하면서 좀 효율성을 높이는 그런 방향을 이제 추구하는 거죠. 근데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깜깜이 감염 때문에 지금 상당히 위험한 상황은 맞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 위원장님 보시기에. 결국은 이제 그 방역 당국에서 목표로 하는 바는 그 지역 사회의 감염 경로를 모르는 그런 깜깜이 환자들을 5% 미만으로 유지가 됐을 때에 방역의 컨트롤이 어느 정도 가능하겠다는 그런 목표를 삼고 있었는데 이미 지금 뭐 10%에 가까이 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결국은 이 이제 무증상자 중심의 소리 없는 전파를 빨리빨리 찾아내지 못하면 그만큼 이제 지역 사회가 위험에 노출되는 상황이라서 그리고 그게 이제 빠른 안정세를 보이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방역 당국이 긴장을 하고 있는 거죠. 거군요. 그러면 지금 그 역학 조사 결과가 확산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맞는 거죠, 이거는? 그렇습니다. 지금 보통은 이제 이 감염이 이제 진행을 할 때 뭐 잠복기도 중요하지만 세대기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시킬 때 얼마나 걸리냐 이런 건데 지금 그게 그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과거의 사스 메르스의 뭐 반도 안 되는 한 3일 정도만 해도 다른 사람에게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역 당국에서 어떤 환자가 딱 발생을 했을 때 접촉자서를 가가지고 열심히 조사를 하지만 또 이미 그 3일이 지난 상황에선 다른 접촉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다 쫓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제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환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확산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군요, 그러니까. 확산 속도도 속도지만 모르는 감염자들이 숨어 있는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무증상자들도 그게 그래서 정은경 본부장이 확진자 인지 시점이 늦어지면 연쇄 확산을 막을 수 없다. 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입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또 감염이 되고 또 감염이 되고 이런 상태가 지금 반복되고 겨우 따라가고 있는 거구만요. 지금. 그러면 이 역학 조사 시간을 확보하려면 다른 어떤 게 필요한 게 있을까요? 어때야 될까요? 결국은 이제 감염이 빨리 확산되지 않은 속도가 중요한데요. 지금 뭐 방역 당국에서 하는 노력은 빨리 확진자를 찾아서 접촉자를 격리해서 더 이상 감염이 진행하지 않게 만드는 거지만 이 확진자 숫자가 최대한으로 줄어들어야지만 방역 당국에서 그걸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국민들의 몫이 남은 거죠. 생활 속 거리두기를 잘 이제 지켜가지고 본인이 걸리지 않고 그런 숫자가 줄어들어야만 이제 방역 당국에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국민들의 노력들이 좀 필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자기가 어떤 약간 우려스럽거나 의심스러운 상황에 노출됐으면 빨리 검사받고 뭐 이런 게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근데 잠복기가 짧아졌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게 통계적으로 증명이 된 건가요? 아니면 아직 의심 상태인가요? 잠복기가 짧아졌다기보다는요. 이제 보통은 이제 코로나19의 이제 최대 잠복기는 2주로 잡고요. 실제적으로 뭐 전 세계적으로 봐도 보통 2주라고는 하지만 대부분 4일에서 8일 정도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런데 지금 국내 같은 경우 보면 지금 한 4일 정도 평균 잠복 기간 4일 정도 내외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이건 거꾸로 뒤집으면 어떤 상황이냐면 잠복기가 짧다라는 얘기는
다량의 바이러스에 노출됐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바이러스가 많이 들어오면 증상이 빨리 나타날 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예. 지금 고위험 시설을 중심으로 이 밀접 접촉 하는 가운데서 이런 좀 바이러스가 이제 많은 양으로 이렇게 전파되는 그런 상황들이 예. 수도권에서 벌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조금 이제 안 좋은 그 사인 중에 하나로 이제 여겨지는 거죠. 그러면 무슨 변이가 생기거나 이런 이유 때문에 잠복기가 짧아진 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지금 지금 아직까지는? 뭐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서는 예.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계속 이제 모니터링을 하고 예. 있는데 무슨 뭐 전파력이나 중증도에 영향을 주는 그런 대변이가 일어나지는 않았고요. 예. 그리고 일반적으로 바이러스가 변이가 일어날 때는 바이러스의 생존이 유리한 조건, 예. 즉 전파력은 늘어나지만 치명률은 떨어지는 방향으로 예. 일반적으로는 변이가 일어나는데 아직 예. 그런 중요 변이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 마스크 좀 여쭤볼게요. 비말 차단용 요새 이제 더워지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데 무허가 업체들 꽤 많은 것 같습니다.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어떤 마스크 성능에 의한 위험도가는 크게 조심을 해야 될 부분 같은 게 있나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예. 가장 중요한 거는요. 식약처 허가를 받았냐가 예. 제일 중요합니다. 예. 식약처 허가 마스크가 지금 이제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예. 하나는 KF 마스크로 알려져 있는 보건용 마스크가 있고요. 덴탈 마스크나 수술용 마스크라고 부르는 요 마스크도 의약 외품으로 예. 식약처 허가를 받은 게 있습니다. 예. 근데 이 덴탈 마스크로 보이는 것들 중에 상당수가 의약 외품이 아니라 일반 공산품입니다. 예. 그래서 식약처 허가를 받은 제품은 어느 정도의 성능을 담보할 수 예. 있지만 공산품 중에서는 사실 성능 담보하기가 어려운 그런 예. 부분들이 있어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아, 예. 최근에 이제 비말 차단용 마스크라고 해서 그래서 이제 일반인들이 쓸 수 있는 마스크를 또 의약외품으로 또 하나 새롭게 이제 식약처에서 승인을 해주고 예. 이제 곧 이제 시판 중에 이제 시판이 시작됐는데요. 예. 이 세 가지 마스크 중에서 이제 잘 보면서 의약외품으로 아니면 식약처의 그 허가된 보건용 마스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제 중요합니다. 공산품의 경우는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교수님? 뭐 나름의 이제 기준으로 뭐 만들었겠지만 예. 이제 식약처 허가를 받지 않다 보니까 이제 그런 정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예. 가능성도 있고 이제 뭐 해외 수입산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예. 그 효과를 갖다 담보할 수 없는 거죠. 일단 쓰지 말아야겠군요. 이 허가 안 받은 거는. 가능하면 이제 덴탈 가능하면. 마스크를 사용한다 그러면 의약 예. 외품 허가 받았는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요새 또 더워지니까요. 교수님 그 보셨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투명색으로 비말 튀는 것만 막는 뭐 그런 걸 하는 분들인데 그건 아직 전혀 의학적으로 확산 방지나 감염을 방지하는데 증명된 건 없다고 봐야 되나요? 어떻습습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뭐 예. 페이스 실드를 예, 예, 얘기하시는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사실 어느 정도 도움이 당연히 되죠. 근데 예. 이제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이렇게 다 제대로 가려지는 게 아니라 이제 비말로 앞으로 튀는 것만 막아주는 거기 때문에 예. 그 뭐 마스크를 쓴 상황에서 이제 그 눈을 이제 보호하는 그런 목적이나 이런 걸로 사용할 때는 충분히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마스크를 안 쓰고 하는 거는 별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나요? 그거는? 마스크를 안 쓰더라도 이제 멀리 비말이 퍼져나가는 예. 건 막아주지만 이제 아래로 계속 이제 비말이 내려와서 예. 이제 오염을 주변을 시킬 수는 있기 때문에 예.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쭤볼게요. 날 더워지니까 여러분들이 코만이라도 좀 내놓으면 덜 답답하니까 이렇게 턱 마스크라 그러나요? 입만 가리는 분들도 많은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나요? 이제 결국은 이제 바이러스 비말이 이제 들어오는 통로는 세 가지입니다. 예. 입과 코와 예. 눈입니다. 예. 근데 이제 마스크는 사실 코와 입을 잘 가리도록 이제 만들어진 제품들이고요. 실제로 이제 뭐 적각조사로 이제 그 역학조사 나갔을 때 접촉을 했을 때 어떤 분들은 격리가 되는 분들이 있고 자가격리되는 분들이 있고 예. 어떤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는데 역학조사관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코가 노출됐느냐 안 됐느냐 예. 봅니다. 예. 그 턱스크 쓰신 분들은 예. 대부분 다 자가격리 되실 겁니다 아마. 아, 그렇습니까? 예. 그럼 반드시 써야 되는 거네요. 그럼요. 그거는 아무리 더워도 필요한 곳에는 코까지 다 써야 네, 되는 거고. 반드시 코 촬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 보면 이제 이 실내 운동 시설 이런 데서 턱만 쓰고 하는 분들 많은데요. 그거는 본인이 감염 안 되는데 거의 도움이 안 된다고 봐야 되는군요. 코를 노출시킨다는 뭐 거는. 기침해서 이제 비말이 나가는 거는 어느 정도는 막아줄 수 있겠지만 예. 코로 들어오는 거 내뱉는 거를 막을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뚫려버리는 상황이니까요. 예. 한계가 있죠. 어떤 해외 학술 관련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탈리아에서 제일 처음 이탈리안 사망자가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집단 면역이 달성된 최초 발생 지역에서는 뭐 집단 면역에 도달했다 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집단 면역이라는 게 우리가 실험할 만한 대상은 절대 아니죠. 어떻습니까, 교수님? 뭐 지금 이탈리아에 이제 한 마을 한 12만 정도의 이제 인구가 있는 작은 도시인데 뭐 6천 명 정도가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 예. 과정에서 이제 예. 한 50몇% 정도의 이제
그 이제 항체를 형성한 사람들이 이제 발견됐다라는 예. 건데요. 이 집단 면역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어떤 병이 한 사람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는데 예. 한 사람이 1명 미만으로 감염시켜야 유행이 생기질 않거든요. 예. 근데 3명이 딱 있는데 대상자가 2명이 이미 면역을 갖고 있다라 그러면 1명밖에 감염시키지 그렇죠.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명의 면역을 갖고 있는 게 이제 집단 면역인데 예. 이거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너무나도 이제 희생이 희생이 크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그 그거는 시도해서 안 되는 대안으로 거죠. 거론할 수 있는 상황은 네, 전혀 그건 아니군요. 절대 아니에요. 그 집단 면역을 달성하려면 그 집단에 어마어마한 감염이 일어나야 되고 거기에 따른 사망자 같은 걸 절대 피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뭐 12만 아하, 도시에 6천 명이 사망하고 나서 달성한 건데 그게 참 예. 그 달성했다고 좋아할 일이 사실 아니라고. 그건 전혀 추구할 고려 대상이 되질 않는군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방법으로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모르겠지만 예. 빨리 이제 백신을 마련해서 예. 그런 면역을 가지도록 하는 게 좋죠. 걸려서 가지면 안 된다는 예. 생각입니다. 스웨덴도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어떤 집단 면역의 실패는 스스로 좀 인정한 것 같습니다. 보니까 그쪽은 우리 같은 고강도 거리두기 같은 걸 잘 안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뭐 스웨덴 같은 경우 나름의 이제 집단 면역을 시도했지만 지금 뭐 알려져 있기는 항체 형성률이 한 7%밖에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실제로는 사망자 수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사실 그렇게 추구해야 될 방향 자체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저희가 전문가분들 모시면 늘 여쭤보는 게 지금 이제 뭐 비슷한 대답들 들으면서도 계속 여쭤보는 게 치료제랑 백신 문제인데요. 미국에서 또 임상 3상 들어갔다 그러니까 또 우린 기대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럼 어떻게 봐야 돼? 어느 정도로 기대해야 되는 건가요? 3상이라는 의미는 정확히. 이제 그 백신 같은 경우 이제 임상 1, 2, 3상이 끝나면 시판이 가능해지거든요. 예. 근데 이미 이제 미국의 몇몇 한 3군데 정도에서는 예. 백신 그 개발 업체랑 이런 연관해 가지고 3상 시험에 이제 7월, 8월에 예. 들어가게 되는 곳이 이제 3군데 정도가 있는데 이제 그때부터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을 이제 테스트를 하게 되는데 보통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 임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 임상 연구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되는데 예. 지금 미국 정부에서 그걸 어느 정도 대주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빨리 백신을 만들어서 이제 컨트롤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이고 있어서 이게 이제 어느 정도의 그런 미국 같은 대국의 그 경제력이 있는 나라에서 이제 지원을 해주게 된다 그랬을 때 좀 더 빨리 백신이 개발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높아지겠죠. 그럼 최대 낙관적으로 보면 올해 안에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위원장님 보시기에는 뭐 지금 뭐 속도로 이제 보면, 뭐 한번 130개 이상의 백신 후보 물질이 있고 이제 한 10개 정도가 이제 임상 시험 중에 있고 이제 예. 미국에서 이제 지원하겠다는 게 이제 한 3군데 정도가 예. 되는데요. 예. 하나라도 만약에 정말로 성공을 한다 그러면야 뭐 가능성이 있겠죠. 근데 이게 성공한다는 걸 담보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좀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